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6월 6일 일요일 현충일이죠. 모처럼 원정 라이딩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 충북 단양이고요. 오늘 함께한 메이트들 스프린터 마나미, 클라이머 황소와 함께 했습니다. 단양 생태체육공원에다가 차를 주차를 시키고 라이딩을 시작해 봅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이 먹구름이 좀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우중 라이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지나가는 비이지 않겠는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라이딩을 시작해 봅니다. 오늘 저희는 컨셉은 중국인 모드로 안경은 대배우이신 윤여정 선배님 스타일의 선생님 스타일의 옹졸한 안경. 선생님이 옹졸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경을 쓰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옹졸해 보이고 옹삭해 보이는 그러한 안경을 착용하고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체육공원 횡단보도 건너고 바로 이제 도담산봉 가는 길이라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자전거 도로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 얼마 가지 않아서 도담산봉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 폭이 굉장히 넓고 깨끗한데 이 구간만 달려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단양은 작년에도 이제 자전거를 타러 와봤었는데 대부분이 아니죠. 다 공도를 타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100km 정도 되는 구간에서 요 구간 빼고는 전부 다 공도를 탔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GPX 따와서 그냥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강 위에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 3개 도담산봉입니다. 작년에 처음 라이딩하러 여기 왔을 때는 지금 뭐 중국인 김용 따러씨 황소가 뭐 기분이 좋은지 연신 중국말로 뭐라 하는데 가짠쳐. 근데 이제 도담산봉에 와서 이제 사진 좀 한 컷 찍으려고 했더니 비가 와서 인근 그 도담산봉 관광지 내에 있는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카페에서 비를 잠시 피해 보도록 합니다. 비가 오래 내릴 것 같진 않았기 때문에 뭐 철수할 생각은 1도 하지 않았고 일단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 봤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비가 또 그쳐가지고 바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 전에 도담산봉 봉우리 앞에서 사진을 한 장씩 찍고 이동을 했는데 오후에 뭐 계속 맑음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들르기로 해 봅니다. 다음 찾아가는 곳은 이끼 터널입니다. 이끼 터널에서 뭐 사진 찍어서 뭐 SNS에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빗방울 때문에 지금 카메라 앞에 물방울이 껴서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시멘트 공장 저 안에 들어가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굳이 뭐 남의 업장까지 들어가서 사진 찍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마는 뭐 다 기념이니까. 근데 오늘은 글쎄요,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남의 업장 들어가서 사진 찍고 하는 거는 남 일하고 있는데 놀러 와가지고 사진 찍는 건 조금 결례인 것 같아서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이기 터널은 지금 이제 도로 바닥에 보이시죠? 만천하 스카이워크 뭐 내비게이션 찍고 찾아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담산봉과 거리가 불과 한 6-7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끼 터널에서 마일리지 보니까 한 10km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이제 이끼 터널을 가기 전에 이러한 동굴 터널이 나옵니다. 이제 안내자분께서 계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조등 켜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이제 후레쉬 불 켜고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미리 준비를 해갖고 안내자분께서 뭐 저희가 미리 켜서인지 뭐 별말 없이 없으셨고 이제 앞차 빨리 따라가라 그런 얘기만 하셨던 걸로. 터널 안에는 이렇게 LED 불빛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뭐 민기적 되면은 지금 반대 차선에 기다리고 있는 요 차량들에게 굉장히 좀 민폐가 되겠죠. 어쨌든 빨리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인 이끼 터널이 메인이니까요. 터널과 터널 사이에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때 잠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짚라인도 운행을 좀 중지를 했었고 케이블카만 오르락내리락하는 케이블카만
운행을 했었던 걸로. 근데 금방 또 비가 그쳐가지고 아마 다시 운행을 재개하지 않았을까. 비가 내린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기터널 요 숲길 구간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좀 색감이 좀 또렷해 보이고 프레시해 보이고. 네, 이제 이기터널 이제 바로 진입 직전입니다. 뭐 저희 말고 다른 라이더분께서 앞쪽에 계신 게 언뜻 보이고 있는데 커플이셨고요. 오늘 같이 라이딩한 아직 미혼인 이 두 친구들은 상당히 좀 배알이 꼴리고 불쾌했었던,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이 초록초록한 이기 터널 내의 풍경 때문에 금세 또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멈춰 서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오늘 저희는 완전히 중국인 모드로 꽤나 시끄럽게 오디오가 끊이지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중국말 씨부렁 됐었고, 지금은 이제 오픈카가 2대 지나가는데 앞쪽 차는 카메라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뭐 아마 어떤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뭐 그런 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찍은 것은 아닌가. 나중에 마나미가 인스타 뒤지다 보니까 저희가 찍혀 있는 모습을 찾아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여기서 볼 일 다 봤으니까 이제 단양 투어는 끝났다. 왔던 길로 그대로 가도 되는데 뭐 기왕 온 김에 원래 이제 GPX 다운대로 또 다시 또 이동을 해보기로 합니다. 황소는 뭐 오늘 이기 터널 온 거 너무 좋았는지 연신 소리 지르고 방방 뛰어다니면서 또 본인 자전거 또 이제 사진 촬영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찾아가는 곳은 과계이제입니다. 과계이제. 그리고 그 다음 찾아가는 곳이 이제 덕문국제. 그렇게 되는데 뭐 어필을 한 군데를 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덕문국제를 넘고 나면 남한강변 길을 나오게 되는데 보발제에서 복귀할 때 서로 이제 마주치는 이제 코스가 이제 일정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배제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GPX를 다른 곳으로 좀 따서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짧게 타기 위해서 어필을 하나를 뭐 빼긴 했습니다만 어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과계이제 덕문국제가 꽤 이렇게 만만한 어필은 아니었던 걸로, 뭐 길게 만만하지만 좀 길게 좀 형성됐던 그러한 어필이었었는데 뭐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자, 적성대교 부근 지나면은 이제 과계이제를 올라가게 되는데, 과계이제 정상에는 어떤 뭐 이정표라든가 비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덕문국제에는 이정표는 있고요. 자, 좌측편에 이제 보여지는 풍경들, 확실히 저는 물보다 산세가 더 좀 그림이 더 좋게 더 멋있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요러한 터널 구간 춘천 그란폰도 나갔을 때 요러한 터널 길 지나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충청분들 특히 이제 대전분들, 대전 이제 뿌리공원에서 이제 금산 진산 방향으로 가실 때 요러한 터널이 한번 나오죠. 대둔산 이제 수락계곡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실 때 저러한 터널길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아는 데가 언뜻 생각나가지고 살짝 언급해 봤습니다. 자, 이제 과계이제 가는 길, 여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어필이 7, 8%도 우습고 10% 이상 중간중간에 뭐 15%, 16% 이런 어필도 나왔었는데, 그러한 구간 지나고 나면은 뭐 7, 8%는 정말 좀 우습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굉장히 좀 가뿐하게 올라갈 수가 있죠. 만약에 오늘 투어가 아닌 좀 약간 운동보험 개념이었으면은 분명히 저를 비롯한 이 3명은 다리에 구하나사가 왔을 겁니다. 지금 언뜻 보시기에도 고도가 그렇게 낮은 곳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단양 지역이 상당히 좀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 않는가. 자, 이제 과계이제 정상에 도착을 했는데, 과계이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금수산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내비게이션에 과계이제 치면은 나오는 위치여가지고 그렇게는 알고 올라왔는데, 뭐 딱히 뭐 안내판이라든가 뭐 이정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자, 과계이제에서 내려와서 저희는 이제 덕문국제를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덕문국제를 향할 때는
차를 타고 이동해 왔을 때 이제 북단양 IC에서 나왔을 때 나와서 이제 체육공원 단양 생태체육공원으로 이동할 때 구간을 일부 달리게 됩니다. 자, 이제 덕문국제 가는 길은 작년하고도 뭐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멘트 채석 공장이 있고요. 공사는 여전히 하고 있었고, 뭐 그 길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어상천 방향으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 구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필 구간이고, 차량들이 이동할 때 어필 구간에서 뭐 딱히 뭐 끌발을 하지 않고 타고 가는 경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다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차량 이동들이 적어서 저는 좀 별일 없이 건널 수가 있었고요. 덕문국제에 도착을 했습니다. 덕문국제가 이제 400이 넘는 고도인데 저희 주변에서는 400 넘는데 보기 어렵죠. 마티곡에 200m 정도 되고 피발령이 한 360이었나? 네, 그 정도 되죠. 400이 넘어가려면은 글쎄요, 이제 어디 큰 절을 가야 되겠죠. 뭐 하늘고개 정도 올라가야지 되려나? 네, 뭐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전에는 제가 이제 우측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대로 직진을 해서 어필 코스를 하나를 더 탔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로미오 형님과 둘이서 와서 탔었는데 가을에 뭐 나름 고생을 했었죠. 초행길에서 뭐 길 안 헤맨 것만 해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자, 지나온 길 아스콘을 깔고 그 차량들이 이동했었던 흔적 때문에 자전거 타이어에 뭐 돌이 들러붙어 가지고 다닥다닥 소리 나고 막 프레임을 때리고 그랬었는데, 일단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이동을 하는 와중에 과일 조형물 앞에서 저희는 또 사진을 한 장 남겨놓고 이동을 했습니다. 시골길 달리는데 그냥 풍경 자체가 그냥 좋았습니다. 근데 주변 산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산새들이죠. 굉장히 좀 높고 많이 뾰족뾰족하고. 자, 남한강 주변 길 달리고 있습니다. 이 길 뭐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인데 또 차들도 덩달아 또 빨리 달리는 곳이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뭐 공도로만 주로 달렸어가지고. 자, 점심을 먹고 이제 보발제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보발제에 올라가기 전에 온달 관광지가 나옵니다. 오늘 짱깨 모드이기 때문에 사죄의 의미로 온달 관광지 고구려 배경이죠. 세트장에서 그냥 사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들렀다 왔습니다. 짱깨들이 계속 헛소리들을 하죠. 김치라든가 삼계탕, 뭐 동북공정 같은 개 헛소리들을 좀 짓거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죠. 오늘 그런 말도 안 되는 세계 바퀴벌레 우한폐렴국가 짱깨족으로 지금 변장을 하고선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 하나만 꼈는데 순식간에 외모가 짱깨틱해지는 그러한 마술. 자, 보발제 본격 어필이 시작됐고요. 이제 보발제 전에 구인사절이 하나 나오는데 절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여느 무슨 뭐 대학교 건물인지 알았다고 황소는 그랬었는데 그만큼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로미오 형님 말씀으로는 구인사 그 건물 앞에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산 중턱까지 또 올라가는 그 메인 또 사찰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절인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 황소랑 마나미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마나미는 역시 뭐 스프린터니까 어필에서는 살짝 조금 능력치가 떨어지죠. 보이지 않고 세 자릿수 클라이머 황소가 제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거친 숨소리로 저를 당황시켰기 때문에 글쎄 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약간 두려움이 좀 엄습해 왔었지만 재빠르게 먼저 보발제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서 있는 곳 바로 옆에가 이제 가로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데크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늘이 잘 형성되어 있고 또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쉬는 동안 아래쪽에서 올라오시는 라이더분들이 335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뭐
예, DI2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아마 이제 크랭크를 이너로 놓으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아우터에다가 그냥 고정을 시키려고 하셨는지 렌치 있으면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 것을 이제 빌려드렸는데 뭐 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라이딩 잘 마무리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보발제에서 내려와서 이제 사평리 갈대숲길 마을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그냥 뭐 그 산들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냥 어딜 가도 풍경이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 단양 이 자체가. 또 길에 심어져 있는 이 플라타너스 나무도 키가 굉장히 큰데 이제 청주 또 가로수길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플라타너스 나무보다는 키가 훨씬 더 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길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좀 예쁘게 보여지는, 확실히 좀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런 초록초록한 느낌이 셀수록 좀 더 싱그러운, 오늘 비가 와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사평리 숲길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위험한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저희는 저희 갈 길을 가기로 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처음 여기를 와서 저 카페산, 저희가 이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있고 카페가 산 정상에 위치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곳이었는데, 작년에 진짜 뭣도 모르고 올라갔었는데 속된 말로 돼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 힘든 거보다도 좀 미안한 감 때문에, 여기 와보시면은 직접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초입에서부터 내려오는 차들, 차에서 탄내 나고요. 올라가는 차들도 상당히 좀 버겁게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헤어핀 구간에서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마주치는 순간에서 드라이빙 센스가 좀 부족하신 분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차가 연이어서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작년에 여러 차례 봤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한 그 틈 사이에 저희 자전거 둘이 삐질삐질 올라가고 느릿느릿 올라가니까 이거 뒤에 운전자분들에게 상당히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올 기회가 있다면 여기는 자전거 타고 올라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했었습니다. 스트라바 기록도 작년에 기록을 보면은 제가 53명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 카페산을. 그 제가 이제 52인가 53이었는데 한 30분 걸려서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내려올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였어 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맥라렌을 타고 갔었으니까 10월에 왔었는데, 같이 갔던 이제 로미오 형님께서는 카본 림브였어 가지고 열변형이 좀 걱정돼 가지고 중간에 굉장히 좀 많이 쉬면서 내려왔었던. 자 이제 고수동굴에서 탄산 음료수 잔뜩 때려 마시고 다시 이제 도담산봉으로 향하는 길인데, 단양 시내에 이 조경들이, 나무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아이들 이제 과자 중에 초코송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과자가 조금 생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예쁘게 좀 조경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맑게 개인 하늘을 배경으로 보여지는 도담산봉을 보러 다시 저희는 도담산봉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총 한 90km 정도를 탔고요. 획고는 한 1200 정도 됐었던 걸로, 천천히 볼 거 보고 사진 찍을 거 찍고, 뭐 또 비도 맞았고, 그러나 뭐 역시나 마실 라이딩은 상당히 좀 즐거웠었다. 같이 갔었던 동생들 다 좋아했었고 저도 물론 좋았고 굉장히 좀 재밌게 라이딩 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백신을 맞는 관계로 병상에서 인사를 드릴지도 모른다라는 말씀 미리 양해의 말씀 드려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